여러분 안녕. 역사로 밥벌이하는 쌀쌤이에요. 드디어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만납니다. 정말 3월, 4월, 5월, 3개월 100일을 정말 뽕으로 잘 놀았죠. 여러분들 이제는 좋은 시절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 오시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동안 못했던 수행평가,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 올 때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오냐면 3월에 개학해서 좀 적응 좀 해야지 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시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생체 리듬을 바로 6월로 돌리셔야 돼요. 이제 좀 있으면 바로 수행평가고 좀 있으면 바로 시험이다. 이제 적응기간 따위는 없다. 이미 적응은 집에서 다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학교에 나오셔야 됩니다. 알았죠? 반드시 You must be finish 적응. 오케이. adjustment. 아이고. 고려의 통치체제 2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중앙정치제도입니다. 자, 중앙정치제도는요, 우리가 발해에서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삼성 육부제도 기억나시죠? 정당성 뭐 기억나시죠? 자, 근데 고려는요, 제일 위에 물론 왕이 있지만, 이제 왕 다음에 두 개의 성이 이제 있습니다. 그 성이 두 개다라고 해서 이성입니다. 이성.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 이성이죠. 아이고. 성입니다. 성인데, 자, 여기서 최고의 성은요, 중서, 문하성. 그 다음에 다음 성은 상서성입니다. 자, 이름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뭔가 그 한문에 보시면은 윗상자, 가운데 중, 그래서 상, 중, 하. 이런 걸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 객관식에 나오면 많이 틀려요. 고려에서 가장 그 권력이 높았던 성은 무슨 성? 하면 애들이 상서성 딱 찍는데 그거는 띠 틀렸습니다. 중서 문화성이 가장 높은 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는 일은 이제 정책을 심의해요. 심의는 심도 있게 회의한다, 깊은 토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깊은 토론으로, 깊은 회의를 거쳐서 어떠한 정책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정책을, 그렇게 결정된 정책을 집행한다,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정책을 이제 결정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결정을 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높죠. 그렇죠? 그 사회적 거리두기, 그 누가 결정합니까? 저 윗사람들, 청와대,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질본 뭐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회적 거리두기는 누가 합니까? 우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심의하고 집행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자, 그 중에서 대표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문화 시중이라고 있어요. 문화 시중이 넘버원입니다. 넘버원이에요. 귀족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용어는 알아두시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용어를 알 필요는 없는데 고려의 제일 높은 사람 왕, 그 다음에 문화시중,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을 심의하는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신하들은 굉장히 벼슬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굉장히 높겠죠. 그죠? 그래서 제신이라는 관직을 가진 사람과 낭사가 있는데요. 제신은 2품 이상의 신하들이 있고요. 낭사는 그 밑에 애들 3품 이하에 있는 신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품은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공무원도 급수 있는 거 아시죠? 제일 위가 10급, 그 다음에 9급, 8급, 7급 이렇게 있는데 시험으로 가장 높게 뽑는 사람이 이제 5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2급이면은 진짜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엄청 높은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밑에 애들 3품인데 이 제신은 이제 국가에 있는 심의를 하겠죠. 이 사람은. 자, 낭사의 3품 이하는요, 뭘 하냐는 언론의 기능을 갖는다. 신문 기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소성애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집행한다라고 했는데 그 집행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부서가 나눠져 있죠. 교무실, 교무부, 연구부, 체육부, 생지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2부, 2호, 예, 병, 형, 공.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고려도 6부, 조선도 6부, 중국에 있는 당나라, 송나라 6부. 그렇기 때문에 이 2호 예병형 공은 외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이런 예병형 공 이렇게 외웠어요. 이런 예병형 공.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이제 축구를 막 하고 있는데 동네 형아들이 와서 제 공을 뺏어가지고 막 지들끼리 놀아요. 막 울면서 이런 예병형 공 줘! 이런 걸로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자, 정책을 집행한다. 2호 예병형공, 2부, 호부, 예부, 병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다른 기구,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높은 기구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국정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는 일은 군사의 기밀을 다루는 정보, 그죠? 정보를 다루는 굉장히 높은 기구. 여기서 있는 사람들도 높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추신, 메이저리그에서 타자로 성공했던 추신수의 그 추신과 그 다음에 승선 이렇게 둘이 있는데요. 이 추신이 아까 우리 여기서 배웠던 제신과 똑같이 2품 이상, 승선이 3품 이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신은 2품 이상, 3품 이하인데, 자, 그래서 추신도 2품 이상이고 제신도 2품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 제신과 추신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는 거를 제추회의라고 합니다. 제추회의. 그러니까는 고위 관직의 회의인 거죠. 2품 이상의 높은
제추회의라고 하는데 이 회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국방에 관련된 회의. 그 다음에 전반적인 국무, 국가의 일에 대한 회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군사 관련된 거. 아니면 이건 국가 전반적인 회의가 이 회의 이름이 도병마사입니다. 이거는 신목동합이에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죠. 교과서를 보시면은 나와 있겠지만 119페이지에 보시면 그 중간에 보시면 고려는 중서 문화성과 중추원의 고관들이 참여하는 이게 제추회의 2품 이상의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설치하여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어사대가 나오는데요. 어사대. 자, 어사대 하는 얘는요, 관리 감찰입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찰하는 이 기능이 사실은 이 남사의 언론 기능이랑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일들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은 대간이라고 합니다. 대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간에는 세 가지의 일이 있는데 서경이라는 일과 간쟁, 공박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잠깐 이제 그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이 서경은 사인을 안 해주는 겁니다. 사인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하는 얘기가 공식 문서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도장을 꽝 찍어야 되는데 그 꽝 찍은 거에 대해서 밑에 이 얘네들이 이제 사인을 해야 돼. 그 일 처리가 되는데요. 사인을 안 하면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에 이제 어기는 거죠.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일은 정말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면은 사인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인을 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간쟁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은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는 겁니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간쟁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방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 있죠. 서류 뭉치를 돌려보내는 반환. 이거 글자 틀렸으니까 새로 써와. 숙제 이게 뭐야. 반성문이 이게 뭐야. 뭐 2장 써야지 반장밖에 안 썼어. 분량이 작아 하면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얘네들이 하게 되고 요게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3사 이 조선의 3사입니다. 조선의 3사가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사대 나왔으니까 고려의 3사도 있습니다. 선생님 방금 전에 3사 얘기했는데 뭘 그렇게 귀찮게 여기도 쓰십니까? 라고 한다면은 이름만 같지 하는 일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많이 틀려요. 이 고려의 3사는 이제 회계, 돈을 만지는 일을 합니다. 회계를 담당하고 언론의 기능은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까먹지 말고 알아두시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중앙정치제도입니다.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해하셨죠? 네, 중앙정치제도고 자 칠판 좀 지우고 우리는 이제 지방정치제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방정치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지방조직입니다. 지방행정 조직은요, 처음에는 12복에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12복에서 시작을 해서 목사를 파견했다라고 제가 저번에 언급을 했죠.
목사를 파견했는데 이게 이제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냐 라고 한다면은 오도와 양계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나와 있죠. 5개의 도와 2개의 양계가 나오는데, 자, 이 오도는 행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계는 국경선을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파견되는 그 지방관들의 성격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오도에는 누가 파견되냐? 오도에는 안찰사가 파견이 됩니다. 안찰사가 파견이 돼요. 군사는 아까 우리 도병마사 배웠죠. 거기에 나와 있는 병마사가 파견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가장 높은 사람이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하는 일도 다르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면 다 팔도가 됩니다. 도에 다 들어가게 되고 하나가 되지만,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경선에 맞닿아 있는 곳은 군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군사 전문가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다른 쪽은 행정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다스리고자 하였다 라고 합니다. 이제 뭐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고요. 자, 오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호부 부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팔목, 그 다음에 주, 군, 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영토의 크기겠죠. 그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 3개의 도시를 좀 중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개의 도시, 즉 그 삼경을 중시 여겼는데, 서경, 개경, 동경을 중시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남경으로 그 중요도가 교체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이제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적어둔 게 오도, 그 다음에 팔목, 주, 군, 현, 여기까지 선생님 적어둔 게 관찰사가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팔목, 주, 군, 현, 여기에 파견되는 애들은 우리가 이제 보통 들어봤죠. 수령, 사도가 파견이 됐다면, 여기는 안찰사가 파견이 됐죠. 근데 문제는요, 고려는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반적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보통의 이제 선진적인 국가다라고 하면은 전국 방방곡곡에 어디든 국력에 힘이 미쳐야 되는데, 고려는 워낙 옛날이다 보니까 모든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할 수가 없어. 그래서 파견되지 않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속현이라고 합니다. 파견되는 곳을 주현, 파견되지 않는 곳을 속현인데, 주현이 속현보다 적다, 속현이 더 많다 라고 하고요. 속현은 쫙 잘라가지고 속군, 군단인데도 없는 거야, 관리자가. 속현, 그 다음에 향, 소, 부고 있는 거죠. 얘네들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다. 그럼 여기는 누가 다스리나요? 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게 이제 향리가 되는 겁니다. 향리 기억나시죠? 옛날에 기억 가르쳐 줬잖아요.
그 지방호족에서 중앙으로 진출하면은 귀족, 지방에 그냥 남아서 살면은 향리. 근데 뭔가 어감 자체가 중앙에서 있는 지방 귀족은 엄청 높고 지방에 있는 향리는 뭔가 바보스럽고 패배자 같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향리도 그 동네에서는 그 향리의 권력이 낮아지는 건 언제냐? 조선시대입니다.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집안 대대로 거기서 계속 살기 때문에 백성들은 왕의 눈치보다는 오히려 더 가까이에 있는 향리의 눈치를 더 많이 보고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도, 그 다음에 양계가 있죠. 양계. 양계는 북계와 동계가 있는데요. 둘 다 이제 병마사가 파견이 되고 병마사가 파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동계는 이제 바다의 적, 얘를 무찔렀다면 북계는 이제 북방민족이었던 거란, 여진, 몽골 이런 애들과 주로 많은 이제 방어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방제도입니다. 지방제도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군사제도로 갑니다. 자, 선생님이 늘 얘기하죠. 군사제도를 설명을 할 때는 중앙과 지방을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고려는 지방도 두 개로 나눕니다. 지방도. 왜? 지방이 두 개잖아요. 뭐? 그냥 지방관이 파견되는 여기 오도와 그 다음에 특수한 애들이 파견되는 이 개 여기를 나눠서 설명하니까 총 우리가 3개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빡치죠. 너무 많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시험에 낼 거니까. 자, 중앙군을 보십니다. 중앙군은 2군 6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앙군은 어디를 지키는 곳입니까? 왕을 지키는 곳이죠.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군은 성격이 직업군이에요. 직업군인이고 얘네들이 직업군인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문서가 있어. 그래서 군적이라고 하는데 군적에 올려주는 겁니다. 여기에 올라가 있는 애들은 공무원이야. 그래서 여기에 적혀있는 애들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아야 돼. 나처럼. 그래서 이 월급을 우리는 군인전이라고 해요. 군인전. 군인들이 갖는 땅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걸 받았고 그러니까 좀 살겠니 못 살겠니? 좀 살겠죠. 엄마 아빠가 싸움을 잘하면 이걸 통해서 이제 먹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도 보고 배운 게 엄마 아빠 맨날 집에서 푸시업하고 막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창 돌리고 그 배우게. 그러니까 뭡니까? 얘네들 주로 이제 세습이에요. 얘네들은 중류층입니다. 잘 살아요. 선생님보다 잘 사는 거야. 선생님 아들은 세속이 안 되잖아. 선생님 아들은 수능을 보고 망하면은 그지 되는 거고 잘 되면은 나보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모르는 관계지만 여기는 그냥 부모가 군인이면 자식도 군인이고 계속 군인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잘 사는 애들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지방군인데요. 지방군도 여러분들 두 개로 갈라집니다. 자, 오도와 양계가 있는데 둘 다 군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네들은 국가가 군인전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안 주겠죠. 얘네들 월급 주면은 나라 망해. 몇만 명이나 있는데 월급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군인전과 같은 것들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받아. 얘네들 안 받기 때문에 평상시에 뭐 하겠니? 평소에는
주로 농사를 짓겠지. 농사를 짓고 나서 이제 뭐합니까? 이제 훈련하는 거야. 훈련은 이제 겨울에 농사를 안 지을 때 이렇게 하는 예비군적인 성격을 띈다.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겠지만 예비군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끔 쉴 때 이제 예비군 갑니다. 훈련을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 5도는 주현군이라고 합니다. 주현군. 아까 말했지만, 여기 보시면 말했지만, 지방간이 파견되는 곳을 주현,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는 곳을 속현이라고 그랬는데, 그 지방간이 파견되는 곳의 군인들은 주현군. 그러면은 이 양계는 속현군인가요? 속현군이 아니고, 얘는 뭐냐라고 하면 주진군입니다. 주진군. 여기서 나오는 이 진. 이 진이 이제 그 진을 치다의 그 진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보다 약간 작은 건데 그 군사적인 그런 막사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전문적인 곳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좀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 양계에 일하는 여기 백성들도 월급을 받지 않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양계에 사는 백성들은 엄청나게 불쌍한 애들이지. 그치? 훈련은 빡세게 하지만 월급은 주지도 않고 날씨는 춥고 외적은 많이 쳐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 사이에 자유가 있었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양계보다는 어디에 살고자 했겠습니까? 그렇죠. 주현에 살고자 했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잠깐 설명하고 끝나도록 합시다. 관리 선발제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 배웠죠. 광종 때 귀족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과거제도를 실시하였다라고 했는 거예요. 과거제입니다. 이 과거제는 이제 총 시험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경, 제술, 그 다음에 잡가라고 해서 기술직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 2개는 이제 유교입니다. 유교와 유학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는 유교 경전을 물어보고 하나는 논술을 물어보는데 그냥 대충 보세요. 중학교 2학년 수준이 이 정도죠. 자, 근데 잡가는 기술직이고 여기는 중류층들이 주로 있습니다. 주로 통역관들, 의사 이런 애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는 얘네들이 짱이죠. 얘는 짱이고 이렇게 있고요. 얘네들이 누구냐면 승과입니다. 승과입니다. 그래서 고려는 과거를 통해서 승려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고려는 불교 국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한 게 뭐가 없냐면 무가가 없어요. 무가가 없는 특이한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하나 더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두 번째는 과거제도가 아니고 음서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음서제도가 뭐냐면요, 우리 아빠가 높은 사람이면 나는 시험을 보지 않고도 벼슬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음서제도입니다. 어느 정도로 높아야 되냐라고 국가가 정해놓습니다. 이 아빠가 정5품 이상이면 세습됩니다. 반지. 그지 같은 제도죠. 요새는 이런 거 말 많잖아요. 그죠? 부모가 직업이 좋아서 자식을 좋은 직업에 꽂고. 그게 나쁜 건데, 옛날에는 이게 하나의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는 귀족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통 보게 되고요. 자, 음서도 주는데요. 자, 교과서에 보시면은 정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는 게 3번 땅도 줍니다. 공전이라고. 공음전. 이게 뭐냐면 역시 아빠가 정, 오품 이상이면 음서제는 관직을 주는 거라면 공음정은 그냥 땅을
줍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의 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수저. 보시면 최고죠. 그죠? 저도 우리 아버지가 빌딩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에게 노력해서 노동의 가치를 일깨워주신 너무 감사한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빌딩이 있었다면 저는 노동의 가치보다는 자본의 놀라운 능력을 먼저 알았겠지만 아무튼 옛날에도 아버지의 계급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우리가 처음에 그 중앙귀족에 대해서 중앙 정치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재신과 낭사 기억나시죠? 얘네들이 다 뭡니까? 정오품 이상이니까 뭐예요? 다 이거 받는 애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기에 나왔던 인간들은 다 엄청나게 높은 사람들이고 얘네들이 다 해먹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좀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게 귀족적 사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보통은 이러한 사회가 지속이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실력 위주의 나라가 언제 되냐 하면 조선쯤 와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과거 제도까지 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 내용이 좀 많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고려가 그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아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거란을 배척하고 하잖아요. 그럼 거란이 빡치겠죠. 그럼 어떡할까요? 쳐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막아내는 과정. 그 다음에 여진과의 투닥투닥. 그 다음에 몽골에게 박살나는 그런 것들을 한 2시간에 걸쳐서 또 준비를 해 왔으니까요. 요거는 또 영상을 통해서 나가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건 내일 이제 우리가 얼굴을 본다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건강 자가진단 잘 하시고 내일 마스크 잘 끼고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